컨텐츠가 스포하는 미래, 퓨처 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각종 콘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시간, 퓨처 스포입니다. 하이의 박근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박근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본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바로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입니다. 먼저 온 미래.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네, 이 책은 바둑계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작가가 직접 프로 기사 30여 명과 전문가들을 만나 알파고 이후 바둑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바둑계의 변화가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혹시 두 분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네. 저는 또 특히 공대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 주변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AI가 인간을 이겼다, 이 충격적인 그 장면이 딱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때 뚜렷한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AI가 처음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장면? 그게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의 시작?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둑만큼은 인간이 이렇게 AI가 따라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저도 되돌아보니까 알파고를 통해서 좀 깜짝 놀랐었던 기억도 있고, 맞아요. 그때 AI를 좀 처음 마주했었던 것 같은데요. 책에서 알파고와의 대국을 그 현장에서 지켜봤던 박병규 구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30년 넘게 바둑을 두면서 쌓아온 확신이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이 알파고가 두는 수들이 굉장히 기존의 바둑계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른 수들이 많았어서 네. 아마 이제 이런 바둑계에서 평생을 바치시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바둑관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좀 충격이 특히 좀 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알파고 등장 이후에 이 한국인들이 AI에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지만 특히 이 바둑계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AI가 추천하는 그런 최적의 수를 표시해주는 블루스팟과 같은 용어도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네. 지금은 정상급 기사들 중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와. 또 젊은 기사들은 아예 초반에 AI 포석을 통째로 외워서 둔다고 합니다. 기보를 아예 그냥 AI로 보는 거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바둑에서 용어는 사실 뭐 대마, 뭐 포석 이렇게 한자어가 많은데 블루스팟이라는 생소한 영어가 바둑계에 나온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변화가 단순히 AI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바둑의 역사를 길게는 5,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둑의 패러다임은 인간 중심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직관과 감각이 그 바둑이라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온 구조였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단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5,000년의 역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뒤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포석이 좀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바둑이라는 세계 자체가 다시 쓰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사들 표현을 빌리면 이제는 바둑의 토대나 문화 자체가 다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좋은 수로 볼지, 그리고 바둑을 어떤 세계관으로 이해할 것인지, 네. 그런 기본부터 다시 배워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나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는데 이제는 점점 게임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픈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알파고로 인한 이런 변화를 기점으로 장강명 작가는 미래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이런 바둑계였다라고 네. 말합니다. 바둑계에서 벌어진 변화들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고, 네. 일종의 미래의 스포일러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바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 또 그런 생각들을 사실 뭐 저희가 드라마 미생도 그렇고 여러 그렇죠. 콘텐츠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랬던 바둑이 이제는 철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그냥 게임, 그냥 어떤 테크놀로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바둑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바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 작가님의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는 다가올 미래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가치 있다고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해온 일을 어느 날 AI가 더 잘해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가 아주 싼 가격에 보급이 되고 네. 결국 우리는 AI와 함께 공존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에 AI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와 규칙들 네. 그리고 기준과 개념들을 모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네.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정의되고 그걸 우리는 다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둑은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뭔가 예술적인 세계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AI로 완전히 세계관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이해하고 수행하던 방식 자체가 이렇게 뒤바뀐 건데 그거를 바둑계가 먼저 스포가 됐다.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과는 또 다르게 이 변화는 또 결국 바둑에만 머물지 않고 네. 또 작가는 다른 업계에서도 이렇게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강조를 네. 하는데요. 실제로 한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권력 구조가 함께 흔들립니다. 과거에 인쇄술이 그렇게 종교 권력을 흔들었고 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그런 전통적인 언론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처럼 AI 역시 어떤 집단에게는 위기가 되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를 옳은 방향이라고 굳게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보이니까요. 네, 이 인간이 하던 방식들이 단순히 AI가 등장을 함으로써 과거의 방식을 그냥 완전히 버리고 그 AI가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 조금 그 슬프게 느껴지는데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가 이미 이제 곳곳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기술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네, 맞습니다. 작가는 그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행동까지 아주 조용하게 바꿔놓는 그런 힘인 권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스마트폰이 그랬고 AI도 곧 그렇게 될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단순히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5년에 도시에서 그런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는 AI를 우리가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좀 그런 것 같아요. AI를 쓰고 말고가 이게 일반의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거는 사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나 구조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경쟁 체제에서는 더 그런데요. 책에도 언급된 군비 경쟁을 예로 볼 때 그 한쪽이 전투용 AI를 개발하면 다른 한쪽은 어떤 명분으로도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이고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책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는 기술이 가치를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반대로 흘러가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훼손되고 있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기술은 굉장히 범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과 가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 오시긴 했지만은 여태까지는 이 기술이 그렇게 범용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다소 학계에서의 논의 정도로만 그쳤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산업에서의 그 경제 발전 논리가 훨씬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근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가치라는 것이 훨씬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런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런 지점에서 인간지능연구소가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네. 또 책의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언급도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 산업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탄광 노동자들의 일상을 그 조지 오웰이 직접 걸어다니면서 기록을 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술이 이제 사회 구조를 바꾸고 또 권력의 방향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도 재편한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기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떤 속도로 적용할지는 결국은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럼 이런 르포르타주 형식, 그러니까 먼저 온 미래 이런 방식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화라는 게 숫자나 그래프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맞죠. 하는 거다 보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요. 그 누군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조차 그렇게 되묻게 되는 그런 AI라는 변화 속에서 그런 바둑을 통해 사람이 흔들리고 버티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둑계가 먼저 겪은 경험이 결국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전달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AI가 이제 바꿀 우리 사회에서도 결국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그리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도 계속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책에 던지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술보다 앞서야 하는 그런 가치는 무엇일까요?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각자가 골똘히 생각해낸 그런 답이 앞으로 맞이할 오고 있는 미래에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주는 작은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지능연구소의 표어가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다잖아요. 이 표어가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퓨처스포 시간에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바둑계의 먼저 온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리해주신 박근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